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나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공포 게시판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항상 매력적인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고 상세한 공포썰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귀신 들린 고시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서울 변두리 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시작된다. 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한다. 특히 고시원 건물의 외관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가를 연상케 했고 건물 자체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고시원 관리인은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으며 입주자는 주인공을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갇힌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입주 첫날 밤 주인공은 미묘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불안감에 그는 이리저리 뒤척이다 끝내 잠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주인공은 고시원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한 입주자가 목소리를 낮춰 그에게 속삭였다. 이곳은 오래전에 한 여학생이 목숨을 잃은 곳이에요. 그녀의 방은 바로 내 방 옆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었기에 그냥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며칠이 지난 밤 주인공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없는 듯한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낯선 감각에 사로잡혔다. 침대에 누워 건물 전체가 벌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깥을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복도로 나서자 그에게만 들렸던 가냘픈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러던 중 갑자기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방문은 이상하게도 잠겨버렸다. 공포에 질린 주인공은 가까스로 휴대폰을 꺼내 빛을 비추었다. 그러자 벽에 쓰인 문구가 드러났다.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야. 그가 그 말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 겨우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위에 있던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다. 그 순간 방 안에 조명이 꺼졌고 그는 누군가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인공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와 같이 있어.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다시는 그 고시원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그 고시원을 떠나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주인공의 꿈속에는 항상 그 고시원의 복도가 나타나곤 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같은 곳을 헤매고 있었고 그 여자는 언제나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마친 게시글 작성자는 현재도 가끔 그 고시원이 있는 동네를 지나칠 때마다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고시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하다고 한다. 인터넷의 다른 사용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공포에 휩싸여 댓글을 남겼고 그 고시원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읽고 고시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작은 마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한 공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고등학생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과 미스터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화재로 불에 타버린 뒤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폐가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며 들어갔을 때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먼지와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집 안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친구들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잡동사니들로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막을 깨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친구들 중 누군가가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 있는 걸 보고 그 소리가 그들 중 누구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지연은 차가운 이가 몸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갑자기 들리던 음악 소리,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울리는 아이의 웃음, 그리고 그림자가 스치는 모습까지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즐겁하면서 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집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문들과 계단, 방들이 그들을 앞에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얽히며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연의 손전등이 꺼지면서 주변은 깜깜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불안에 떨며 휴대전화에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은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자신 앞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제껏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영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흡사한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영상에 이끌려가고 있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불러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의 발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연은 그 영상이 그녀의 어릴 적 기억 속 풍경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5살 때 살았던 집과 같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그저 서글픈 미소만 지으며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연은 이상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잠든 방에서 그날 본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손전등이 자주 깜박거렸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계속해서 폐가의 모습이 나타났고 점점 더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글을 읽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이상한 경험담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그 장소가 단순한 공포썰 이상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한 폐가는 실제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그곳은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된 구역이 되었지만 그곳을 찾았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기이한 경험을 잊지 못하며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봤던 것인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평소에는 종종 만나던 사이였지만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보는 것이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거리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거리에는 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소름이 돋을 만큼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졌다. 무심코 공원 안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나는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를 보았다. 처음에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이 비오는 날씨에 이런 한적한 공원에 서 있을 사람이라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또다시 등골이 오싹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기다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열린 버튼을 눌렀고 어떤 여자가 탔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순간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몇 층이세요? 라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나를 계속 바라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고 나는 얼른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드디어 내가 내릴 층에 도착하고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창문도 꼭꼭 닫았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빗물 사이로 빛나는 눈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내 착각이기를 빌며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여자의 시선과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무언가의 기운에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원에서 본 그림자, 그리고 그 여자가 같은 존재라는 섬뜩한 의심이 들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 순간적으로 내가 비오는 공원에 홀로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통화가 끊기기 직전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기 있지 않기를이라는 섬뜩한 말이 들려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길을 피하게 되었다. 공원이든 엘리베이터든 낯선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꺼려졌다. 그날의 일은 그저 악몽처럼 잊히지 않고 내 곁을 맴돌고 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앞으로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소름 끼쳐하며 입을 다물었고 나 역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